제가 준비한 법안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교원의 개인정보는 너무나도 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교원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교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에도 불구하고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가 교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원은 해당 정보에 관하여 열람 및 정정, 삭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징계 조항에 관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준비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인적 구성원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행정실장은 솜방망이 처벌로 비호하고 오히려 이를 고발하는 교사에게 부당한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도 고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징계할 때에도 완전히 사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미 사립학교법에 자세하게 정해져 있는 교원에 관한 징계 절차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개정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특수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개별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개별화 교육의 문제점은 바로 이 개별화 교육 지원팀 구성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개별화 교육은 각 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 편의적으로 현재 교육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이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개정안은 기존 교원에 한정되어 있던 구성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재의 공공외교 법률에는 국민외교와 민간외교를 정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정부의 공공외교의 권리를 요구하고 이것이 실제 민간 차원의 적극적 공공외교로 이어지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 주도의 공공외교 시행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적극적 참여가 가능해지도록 합니다. 국가 중심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는 공공외교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외교 기관에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국민 공공외교의 실현과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당 법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행 공공외교법의 일부 중에서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률을 개정해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외교의 대상이거나 외교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지원자를 넘어서서 국민이 주체가 되는 외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교의 영역이 넓어지는 과정에서 민간 부분은 갈수록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 외교의 성격이 국민외교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변화를 구체화하고 세부화하여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진심과 도움일수록 그것은 더 큰 감사함과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진심과 도움은 그들로부터 감사함을 얻어 결국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인도적 체류주의 자체의 신청 제도를 만들어 그들이 난민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난민 인정을 못 받는 것을 인지한다면 인도적 체류주의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2차적으로 그 지위조차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쌍방을 위하는 관계이지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그 대가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에 의해서만 생계를 유지하므로 사용자에게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개념이기에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꿔 제대로 불러야 하지만 해고에 대해서도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아랫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을 받는 상호관계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에 합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이제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하자는 어떤 개선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기존의 법에서 개정안과 어떤 이제 신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신설하고 이제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를 사용자나 노동청 산하 관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으며 벌칙으로는 이제 제76조의 3의 제5항의 조항도 추가하여서 좀 더 신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유 공개가 형식에 그치며 법률의 실효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발의안에서는 형식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유와 채점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각종 조항과 비목을 신설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채점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채용 시장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관련된 데이터가 축적되어 기업의 요구사항과 인재상을 쉽게 파악 가능하며 구직자의 자기개발 및 인재의 적지적소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발달 장애인의 법익에 기여할 수 있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발달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이나 법률적 지식의 부족,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형사 절차에 있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형사 절차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에게 진술권 보장을 위해 현재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발달 장애인에 대해 준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 의료인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간호 인력 부족 현상뿐만 아니라 간호의 질을 높여 환자의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함입니다. 존속 근무, 추가 근무 시간 기입, 인수인계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 근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위원장 내에 간호사 인권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병원 내 위원회를 신설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익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시각자료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흔들리는 요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구호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들에게 구호물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립되지 않는 이들에게 구호물자는 그저 낯선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자 안내서 사용과 점자 안내 사용 인구와 저시력 장애를 모두 고려하여 구호물자에 점자 설명서와 학대경을 동부하는 것이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연령 제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부적절한 광고 내용을 게재한다고 해도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도 사후에 이를 규제하는 것도 충분한 법제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임위원회의 업무 중 2호인 게임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서 게임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고 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둘째, 개인산업의 발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 문제. 셋째, 자율심의위원회의 효과성 중에서도 해외 기업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음주 감형 제한 조항이 생겨 성폭력 범죄의 경우 주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이외의 일반 폭행이나 상해죄의 경우 아직 주치 감경에 관한 사안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에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일부 개정하고자 이 법안의 발의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행 형법 제10조 내용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행위의 경우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근 이러한 진술상에서 허위 진술이 늘어나고 있고 그 후 물질적인 증거로 허위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해도 허위로 진술한 피고소인 또는 피신고인에게는 아무런 형도 적용되지 않는 바입니다. 저는 156조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허위의 고소 또는 신고 이외에도 피고소인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을 받는다라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은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 대북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로는 남북관계에 관한 정책 결정이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실정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평화통일과 남북관계의 발전이 국민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일정책에 대한 법치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는 통일부 산하 북방경제협력재단 신설을 통해 경제 발전과 더불어 북방 국가들과의 지속적 발전 및 교류를 제안합니다. 시베리아 철도를 중심으로 에너지 사업과 나진 하산 프로젝트 사업을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방경제협력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경제 발전과 함께 주변 국제관계에서도 평화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한러 수교가 30주년이 되는 올해가 역사적 단초가 되길 부탁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위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 그리고 특히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나 여론 왜곡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시각은 표현의 자유와 공론장의 건전성 간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나뉘고, 게다가 규제 논의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의 내용이 바뀌면 계속 말씀드리는 표현의 자유와 공론장의 건전성 간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을 고려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 방식에 대해 매번 새롭게 토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충북 전세버스는 3에서 5월의 운행이 93에서 97%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이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영에 도움을 주어 힘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선의의 경쟁으로 교통산업이 발전하고 중장기적으로 교통복지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선화지 보상 범위를 기존 성전선로에서 대전선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개정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압전선이 국민에게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사유지에 지나가게 된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률의 문제점은 법률상 대전선로의 선화지 보상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 또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선로 선화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전 내부적으로 보상 규정을 수립하여 소송이 아닌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선로 설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전부터 교육부가 자체 원격 수업 시스템이 부재했었고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그 장비 지원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법안을 준비했던 이유는 역시 미래 그리고 내일을 위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부가 이런 일원행인 산업 발전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비록 부족한 실력으로 준비해 왔지만 이러한 한번 제안을 드림으로써 같이 좋은 법률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국민이 사법부에 선고된 모든 판결서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국민이 사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조차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법부의 모든 선고된 판결서 이것이 인터넷 또는 그 밖의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무료로 공개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공개된 판결서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뜰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법 개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신의 신체물이 담긴 영상 및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합성하여 제작된 딥페이크물이 이미지라는 매체로 평생 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가장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재유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포 및 재유포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규제하고 유포 및 재유포된 영상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법률적 보호상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아동의 퇴소 연령은 만 18세이나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 민법상 성년이 되지 않은 퇴소 아동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이 없는 법률적 보호상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즉 현행 아동복지법은 만 18세에 이르는 아동에게 시설을 떠나 자립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나 민법은 이들의 자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적 모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의 예외사항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거나 퇴소 이후 법정 대리인이 부존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친권자 및 후견인 등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부재한 아동이 민법상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호 종료 아동의 법률적 보호 공백 상태를 해소시키고자 합니다.